오늘 영상은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났지만 한쪽은 빛독촉장 앞에 서 있고 다른 한쪽은 호텔 샹들리에 아래에서 청첩장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반찬 가게 앞 인도에서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드림그룹 손녀라는 이름으로 카메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이 두 얼굴이 텔레비전 화면을 사이에 두고 처음으로 마주보게 됩니다. 그날 밤 어느 쪽이 진짜 내 인생이었을까? 처음으로 의심하는 여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 오장미는 집 문 앞에서 엄마 이름이 찍힌 빛 독촉장을 한꺼번에 받아듭니다. 같은 시간 드림호텔 최상층에서는 마서린의 약혼 발표 파티가 열리고 강준호는 그 자리에서 공식 약혼을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장미가 설거지를 하다가 텔레비전 뉴스 화면 속에서 자기 얼굴과 똑같이 생긴 드림그룹 손녀 마서린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비밀과 쌍둥이의 운명은 다시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빛이 골목 끝까지 들어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골목 안쪽 작은 반찬 가게 유리문에는 오늘의 반찬 종이가 삐뚤게 붙어 있습니다. 김치전, 진미채 볶음, 어묵조림, 멸치볶음이 줄지어 적혀 있고 오늘만 반값입니다라는 글씨 하나가 더 굵게 보입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철제 선반 위에 스테인리스 반찬통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서 있고 작은 하이라이트 불 위에서는 양념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앞치마 끈이 허리에서 꼬여 있고 머리는 대충 말려 묶은 한 여자가 냄비를 저으며 양념을 보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오장미입니다. 장미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이지만 얼굴에는 계산을 굴리는 표정이 붙어 있습니다. 20살이 넘으니까 세상 모든 일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장미의 나레이션이 깔립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도 결국 돈 앞에서 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장미는 양념 냄비를 끄고 불을 내린 뒤 조그만 탁자 위에 놓인 계산기를 눌러 오늘까지 받은 돈과 나가야 할 돈을 확인합니다. 숫자를 본 장미의 입에서 짧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그래도 빚만 안 지면 사는 거지 뭐. 라고 장미가 혼잣말을 합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며 작은 종소리가 울립니다. 정숙희가 양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숙희의 얼굴에는 밤늦게까지 일한 피곤함과 이 생활에 익숙해진 포기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장미야, 김치 더 담갔니? 라고 숙희가 묻습니다. 장미는 대답 대신 김치통 뚜껑을 열어 보여주며 오늘은 김치전 더 많이 할 거예요. 시장 어르신들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숙희는 그 말에 짧게 웃으면서 그래, 우리 딸이 엄마보다 손맛은 더 낫다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유리문 밖 골목 입구 쪽에서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둘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서성이는 모습이 유리에 비칩니다. 숙희의 눈에 그 그림자가 들어오는 순간 표정이 미세하게 굳습니다. 오늘은 가게 문 조금 일찍 닫자. 라고 숙희가 말합니다. 장미는 이해가 안 된다는 눈으로 왜요? 엄마, 오늘 장사 잘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묻습니다. 숙희는 대답 대신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 속에는 구겨진 영수증과 함께 젊은 시절 숙희가 어떤 남자와 서 있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습니다. 숙희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지갑 속 깊이 밀어넣습니다. 바깥에서 여기 맞죠? 정숙희 씨 하는 가게. 라는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립니다. 숙희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방문을 닫은 뒤 유리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나갑니다. 장면이 전환되며 화면은 도심 한복판 드림호텔 외관으로 넘어갑니다.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최상층 연회장에서는 직원들이 샹들리에를 닫고 꽃장식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연회장 중앙에는 하얀 꽃이 가득한 포토월이 서 있고 그 앞을 하이힐 소리가 규칙적으로 지나갑니다. 그 하이힐의 주인공이 바로 마서린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서린은 포토월 앞에서 잠시 멈춰 서지만 얼굴에는 어디까지나 지루함이 먼저 깔려 있습니다. 서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청첩장 샘플을 하나 집어들고
금박으로 새겨진 마서린이라는 자기 이름과 남자의 이름을 가볍게 읽어내려갑니다. 어릴 땐 이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라는 서린의 나레이션이 깔립니다. 뭐든 돈으로 살 수 있고 누구든 불러오면 되는 삶이면 외로울 틈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서린은 청첩장을 뒤집으며 손가락을 잠시 멈추고 한숨과 함께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짓습니다. 근데 모두가 내 돈만 보고 웃으면 그게 제일 외로운 거더라고요. 라고 서린이 속으로 말합니다. 그때 연회장 문 쪽에서 채화영의 하이힐 소리가 깊게 울립니다. 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관리된 미소를 지닌 채화영이 들어오자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입니다. 서린아, 오늘 기자들 많이 올 거야. 표정 관리 잘해야 돼. 라고 채화영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서린은 청첩장을 내려놓으며 엄마, 나 아직 약혼식 같은 거 재미없어요.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채화영의 미소가 살짝 얇아지며 재미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 집안 그리고 그룹을 살리는 거래야. 넌 그냥 예쁘게 서 있기만 하면 돼. 라는 말이 톤을 낮춰 튀어나옵니다. 서린은 그를 보며 조금 안심한 듯 입꼬리를 올립니다. 하지만 강준호의 눈빛은 어딘가 굳어있고 결심이 서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연회장 안 공기가 잠시 식어 있는 사이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잠시 후면 드림그룹 마서린 양과 약혼자분이 함께 입장하십니다. 라고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몇 번 더 테스트로 터지고 기자들 사이에서 강 셰프 맞지? 라는 속삭임이 오갑니다. 강준호는 무대 뒤편 복도에 서서 넥타이를 한 번 더 고쳐 매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그 옆에서 채화영이 낮은 목소리로 오늘만 잘 지나가면 돼, 알지? 라고 말합니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서 전 아직 제 인생 정리도 못했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리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다시 올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아니야, 우리 그룹이야. 라고 채화영이 날카롭게 속삭입니다. 화면은 다시 골목 속 반찬가게 앞으로 돌아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가게 유리문을 등지고 서 있고 한 남자가 봉투를 내밀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안에 원금과 이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가게도 집도 함께 넘어갑니다. 라고 남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수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자 장미가 문을 더 열고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얼마인지 정확히 얼마를 언제까지 드리면 되는지 그거라도 알려주세요. 저 이래서 갚겠습니다. 라고 장미가 또렷하게 말합니다. 남자는 장미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요즘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 참 오랜만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돈은 이렇게 예쁘게 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람 하나씩 잘라내면서 정리되는 겁니다. 라는 말이 장미와 수키 사이 공기를 가릅니다. 수키의 손이 장미의 팔을 더 세게 붙잡고 들어가 있어라. 엄마가 알아서 할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장미는 물러나지 않고 엄마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집에 사는 사람 다 같이 감당해야죠. 라고 단단하게 말합니다. 반찬가게 안쪽에서 오태평이 상황을 보고 뛰어나오려다가 복길이 팔을 잡고 말립니다. 나가서 더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저런 사람들 상대할수록 우리만 손해다. 라고 복길이 낮게 말합니다. 복길의 눈에는 오래 쌓인 체념과 분노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수키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마지막 경고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라고 말하고 동료와 함께 골목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골목을 떠나는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수키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장미는 엄마 손에 들린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대신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레이션이 깔립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가 말하던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진다는 말이 사실은 자기한테 하는 주문이었다는 거려. 라는 장미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해가 기울며 골목길 그림자가 길어지는 사이 화면은 다시 드림호텔 연회장 안으로 전환됩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강준호와 마서린이 나란히 입장합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고 기자들이 여기 봐주세요. 라고 외치며 셔터를 연속으로 누릅니다.
서린은 옆에 선 준호를 힐끗 보면서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립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돼. 라고 서린이 속으로 되뇌입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무대 앞쪽이 아니라 잠시 뒤쪽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두 분, 오늘 약혼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마이크를 내밀자 서린이 먼저 마이크를 잡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서로에게 조금씩 이라고 말하려던 순간 서린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립니다. 서린의 눈에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화면을 지켜보고 있는 채화영의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눈빛입니다. 서린은 다시 미소를 만들고 서로한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가벼운 박수가 나옵니다. 사회자가 이번에는 마이크를 준호에게 넘기며 강 셰프님,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준호는 마이크를 받지만 바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플래시 대신 작은 웅성거림이 들립니다. 나레이션이 깔립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자기 입으로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완전히 다른 길로 꺾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흐릅니다. 그날 강준호가 꺼낸 한마디가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라고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준호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쉰 뒤 또박또박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전 아직 이 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준호가 말합니다. 연회장 공기가 차갑게 식고 기자들 사이에서 뭐라고요? 라는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채화영의 미소가 그대로 굳고 마대창의 눈썹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서린의 손에 들린 청첩장 샘플이 살짝 떨리고 손끝이 하얗게 굳습니다. 준호는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 감정을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꾸미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께 솔직해지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다시 쏟아지지만 이번에는 흥분과 혼란이 섞인 소리입니다. 채화영은 억지 미소를 유지한 채 무대로 몇 걸음 다가가 준호 씨가 너무 솔직해서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나왔고 뉴스를 향한 제목들은 머릿속에서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약혼식 자리에서 파혼 선언한 셰프라는 문장들이 플래시 속에서 떠다닙니다. 그 시각 장민의 반찬 가게는 하루 장사를 마무리할 준비를 합니다. 철제 셔터를 반쯤 내리고 장민은 남은 반찬통을 정리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받은 현금과 동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오후에 받은 독촉장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수키는 그 봉투들을 한쪽으로 밀어두며 오늘은 보지 말자, 머리만 아프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민은 그 봉투를 다시 당겨와 안쪽 종이를 꺼내봅니다. 검은 글씨로 적힌 금액과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로 이번 주 안에 다 갚으라는 거예요? 라고 장미가 묻습니다. 수키는 장미의 시선을 피하며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너는 그냥 지금처럼만 일해라. 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든이라는 말이 또다시 공중에 떠오릅니다. 나레이션이 깔립니다. 어릴 때 엄마가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볼게. 그 말은 사실 나도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라는 장미의 목소리가 담담히 이어집니다. 복길이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며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하자. 애들도 기다린다. 라고 말합니다. 가게 불이 하나씩 꺼지고 마지막으로 유리문 뒤 작은 간판 불만 남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심의 불빛은 더 화려해지고 골목의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장면은 장민의 집 작은 거실로 옮겨집니다. 낡은 소파 앞 작은 테이블 위에는 반찬통 몇 개와 밥그릇, 텔레비전 리모컨이 놓여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시작되고 앵커가 그날의 주요 소식을 읽어내려갑니다. 장민은 앞치마를 벗고 방에서 나온 태평과 태숙, 보라에게 밥을 덜어주며 먼저 먹어. 나 금방 올게. 라고 말합니다. 수키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텔레비전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드림그룹 마서린 양의 약혼 발표 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라는 앵커의 멘트가 들립니다. 장민은 밥그릇을 잠시 내려놓고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화면에는 연회장 장면이 그대로 재생됩니다. 무대 위 서린과 준호,
그리고 기자들 사이 번쩍이는 플래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드림그룹 손녀 마서린, 약혼식 자리에서 파혼 소동이라는 자막이 화면 아래에 깔립니다. 준호가 죄송합니다. 전 아직 이 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뉴스 화면 안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가족들이 저게 뭐야? 라며 웅성거립니다. 장미는 뉴스 내용보다는 무대 중앙에 서 있는 서린의 얼굴에 눈을 빼앗깁니다. 서린의 얼굴이 화면을 크게 채웁니다. 장미와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똑같은 입모양이 화면 속에서 굳어 있습니다. 장미의 손에서 리모컨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방 안 공기가 잠시 멈춥니다. 나레이션이 깔립니다. 처음에는 거울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장미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옵니다. 근데 거울 속 여자 옆에는 샹들리에가 있고 내 옆에는 설거지통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수키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텔레비전 쪽을 본 뒤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장미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듯 앉으며 화면 속 서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서린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장미도 무의식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움직입니다. 두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한 순간이 연출됩니다. 태평이 야, 제 장미 닮았다. 라고 농담처럼 말하려다 분위기를 느끼고 말을 멈춥니다. 수키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고 입술이 하얗게 말라갑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덧붙습니다. 오늘 약혼식은 예상과 다르게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고 드림그룹 측은 공식 입장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라는 멘트가 흐릅니다. 하지만 장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미의 시야에는 오직 한 문장만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저기 서 있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원래 내 자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요. 라는 목소리가 잔잔하게 깔립니다. 뉴스가 끝나고 예능 프로그램 예고가 나오지만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수키는 TV를 꺼버리고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 정적 속에서 장미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라고 장미가 묻습니다. 수키는 대답하지 못하고 대신 싱크대 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TV 그만 보고 밥이나 마저 먹어라. 라고 수키가 짧게 말합니다. 장미는 엄마의 등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묻고 싶다는 말을 삼킵니다. 그날 밤 장미는 좁은 방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빛 독촉장 위에 찍힌 엄마 이름과 뉴스 화면 속 자막에 떠있던 드림그룹 손녀 마서린이라는 이름이 번갈아 떠오릅니다. 좁은 방과 화려한 연회장이 한 화면에 겹쳐집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내 인생을 대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표정으로 잠들까? 한편 장민의 집에는 빛 독촉 전화와 방문이 더 거칠어집니다. 집과 가게까지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다는 말에 장민은 결국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강백호를 처음으로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한편 드림그룹 쪽에서는 마서린 약혼식 파동 이후 재벌가 내부 회의가 열리고 마대창과 최화영, 마동석 사이에서 과거의 선택과 숨겨진 아이들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르내립니다. 이날 장미와 백호의 첫 만남 그리고 재벌가의 첫 균열이 나란히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장민의 작은 방 안에서는 낡은 유선전화가 끊길 틈 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수키는 수화기를 보면서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전화기 옆을 서성이기만 합니다. 가게 앞에서는 장미가 반찬통을 채우며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안쪽에서 계속 울리는 전화 소리에 고개를 들고 방문 틈을 바라봅니다. 엄마, 안 받으실 거예요? 라고 장미가 묻지만 수키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보험이나 광고 전화겠지 뭐.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전화벨 소리는 한 번 더,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울립니다. 나레이션이 깔리며 어떤 전화는 받지 않는 것도 답입니다. 하지만 받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문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는 장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결국 수키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수화기를 들어올린 뒤 네, 저인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오늘까지 입금 없으면
집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라는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수키의 손이 수화기를 쥔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목소리가 애원처럼 새어나옵니다. 상대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더는 어렵습니다. 라고 짧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뚝 끊긴 소리와 함께 방 안 공기가 무거워지고 수키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어깨를 늘어뜨립니다. 가게 앞 유리문 너머로는 아침 시장으로 나가는 손님들이 오가지만 장미의 눈에는 엄마의 굳어버린 표정만 들어옵니다. 장미는 앞치마를 벗고 방 안으로 들어와 엄마, 또 그 사람들이에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니까 그냥 선거 전화 같은 거야. 라고 웃어 보이려 하지만 눈동자는 전혀 웃지 못합니다. 장면이 서서히 흐려지면서 화면은 도심 한복판의 낡은 건물로 전환되고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적힌 간판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실 안에서는 서류 더미와 낡은 책상 사이로 강백호가 전화 상담을 마치고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문지르고 있습니다. 백호의 책상 위에는 각종 사건 메모와 아무렇게나 놓인 연필, 그리고 식어버린 커피컵 하나가 어지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며 직원이 고개를 내밀어 변호사님, 오늘 마지막 상담 대상자 오셨습니다. 보증 문제라는데 서류가 좀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백호는 짧게 숨을 고르고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라고 답하며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문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봉투를 꼭 쥔 채 안으로 들어옵니다. 앞치마 대신 단정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었지만 눈 밑에 피곤이 내려앉은 그 여자가 바로 오장미입니다. 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들어오세요. 앉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며 의자를 가리킵니다. 장미는 봉투를 꼭 쥔 손을 풀지 못한 채 의자 끝에 앉으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백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오늘은 아는 만큼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건 제가 채워 넣으면 됩니다. 라고 답합니다. 나레이션이 깔리며 처음 봤을 때 이 남자는 그냥 졸린 눈으로 서류만 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장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어 근데 이날 이후로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 가족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게 됩니다. 라는 말이 덧붙습니다. 장미는 서류 봉투를 열어 빚독촉장과 보증 계약서들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보증을 섰는데요. 지금 이 상태면 우리 집이 다 넘어간다고 해서요. 라고 장미가 말합니다. 백호는 종이들을 한 장씩 넘기며 보증인 정숙희, 담보는 가게와 주택, 이율 이라며 중얼거리다가 얼굴을 굳힙니다. 이건 애초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들으셨거나 고의로 중요한 부분을 숨겼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라고 백호가 말합니다. 장미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뜨며 저희 엄마 그런 거 잘 모르세요. 그냥 도와달라니까 도장 찍으신 거예요. 라고 답합니다. 백호는 짧게 숨을 내쉬며 이제라도 엄마와 같이 한번 오셔야 합니다. 본인 의사 확인을 제가 직접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이 사람, 채권자 쪽 대표라는 사람도 제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뒤따릅니다. 장미는 생각보다 진지한 반응에 놀란 표정으로 무료 상담이라길래 그냥 서류만 보고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백호는 짧게 웃으며 안 된다고 말해버리면 제 일은 편해집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앉으신 분 인생은 더 어려워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이 조금 더 힘든 쪽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라는 말이 이어지고 장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주 살짝 입꼬리를 올립니다. 이상한 변호사네요. 라고 장미가 말하자 백호도 같이 웃습니다. 화면은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드림그룹 본가의 긴 식탁이 보이고 그 위에는 정갈한 요리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지만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마대창은 묵직한 눈빛으로 식탁 끝에 앉아있고 채화영은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유지하지만 포크를 괜히 접시 위에서 한 번 더 두드립니다. 마동석은 말없이 술잔만 바라보고 있고 이강혁은 식탁 뒤쪽에서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일은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냐? 라고 마대창이 먼저 입을 열며 침묵을 깹니다. 약혼식 자리에서 준호가 저런 말을 한 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최화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젊은 사람들 감정이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마대창의 눈빛이 날카롭게 최화영을 스치며 감정 문제로만 보이지 않아서 묻는 거다.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이젠 나도 조금은 알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식탁 위 공기가 한 번 더 얼어붙고 이강혁은 그 말에 미세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마동석이 그제야 입을 열어 아버지, 이번 일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서린이도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고 회사 안에서도 뒷말이 나오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대창은 잔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며 너희가 과거에 저질러 놓은 일들이 이제야 돌아오는 것 같다. 라고 낮게 말합니다. 아이들 문제도 그렇고 그때 그 선택도 그렇고 라는 말이 흐려지며 끝납니다. 최화영의 눈이 순간 날카롭게 빛나고 그때 일은 이미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마대창은 대답하지 않고 대신 정리된 줄 알았으면 지금 이 난리가 났겠냐? 라고 한마디만 던집니다. 이강혁은 살짝 물러나 휴대폰을 확인하고 화면에는 서민지역 반찬가게 드림그룹과 과거 인연 이라는 루머성 기사 제목이 작게 떠 있습니다. 이강혁의 눈빛이 굳어지는 동시에 장면은 다시 법률 상담 사무실로 전환됩니다. 장미와 백호는 꽤 오랜 시간 서류를 보며 이야기를 나눈 뒤 백호는 달력을 꺼내 빚 상환 최종 날짜와 가압류 가능 시점을 표시합니다. 시간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말 그대로 그쪽 말대로 됩니다. 라고 백호가 말합니다. 우선 엄마와 같이 한 번 더 오시고 이 계약이 체결될 때 설명드린 내용이 뭔지 그때 상황을 제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요. 라고 말을 이은 뒤 이 빚이 정말로 엄마 몫인지 아니면 누군가 엄마 등을 빌린 건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장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해지며 시선을 떨군 채 잠시 망설입니다. 누군가 엄마 등을 빌렸다면 그 사람이 우리 집을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라는 백호의 말이 느리게 박힙니다. 장미는 용기를 내어 예전에 엄마가 사진 속에서 한 사람만 유난히 오래 보던 적이 있어요. 라고 말문을 엽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을 혼자 조용히 보다가 갑자기 채널 돌리시던 적도 있고요. 라고 덧붙입니다. 백호는 관심을 보이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묻고 장미는 조심스레 드림그룹 회장님 아들이래요. 마동석이라고. 라고 대답합니다. 백호의 눈빛이 더 진지해지며 이름부터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이름입니다. 라고 작은 농담처럼 말하지만 목소리는 무겁습니다. 혹시 그 사람과 엄마 사이에 뭔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덧붙이자 장미는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나레이션이 깔리며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엄마 인생에도 내가 모르는 첫 번째 남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걸요. 라는 장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상담이 끝나고 장미는 건물 밖으로 나와 백호가 적어준 메모와 다음 상담 날짜가 적힌 종이를 손에 든 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장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적어도 오늘부터는 혼자 싸우는 건 아니다. 라는 나레이션이 조용히 깔립니다. 조금 떨어진 곳, 골목 모퉁이에서는 누군가 장미를 바라보며 휴대폰으로 통화 중입니다. 네, 정숙혜 씨 딸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포기할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이강혁이라는 것이 화면이 그의 얼굴을 비추면서 드러납니다. 이강혁의 눈빛이 잠시 장미를 따라가고 장면은 드림그룹 본가의 밤으로 전환됩니다. 마대창의 서재에는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고 책상 위에는 옛날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펼쳐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 마동석의 얼굴, 그 옆에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양금순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회장님, 늦었습니다. 이제 좀 쉬셔야지요. 라고 말합니다. 마대창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금순아, 그 애는 잘 크고 있겠지. 라고 낮게 묻습니다. 양금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지만 곧 어느 애 말씀인지 제가 감히 라고 말을 흐립니다. 마대창은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리며 이에 말이다. 라고 말하고 사진 속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수키의 옆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양금수는 그 사진을 한번 보고 눈을 감았다 뜨며 잘 못 됐으면 벌써 소식이 왔겠지요. 소식이 없는 게 살아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마대창은 긴 숨을 내쉬며 과거는 조용히 묻어둘수록 좋은 법인데 요즘 들어 자꾸 꿈에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양금수는 아무 말 없이 서재문을 닫고 나와 복도를 걷고 손에는 조금 전 법률 상담소 앞에서 이강혁이 찍어 건넨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상담소 건물을 나오는 장미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고 양금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가슴 한가운데가 묘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화면은 다시 장민의 집 작은 방으로 전환되고 수키는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창가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장미가 방 안으로 들어와 옆에 앉으며 엄마,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수키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그래 뭐라디? 라고 짧게 묻습니다. 엄마 혼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게 엄마 몫만은 아닐 수도 있대요. 라고 장미가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수키의 손이 무릎 위에서 더 꽉 쥐어지고 누가 그러디? 그 변호사가? 라고 묻습니다. 장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가 누굴 도와주다가 이렇게 된 거라면 그 사람 목도 찾아와야 한다고요. 라고 말합니다. 수키의 눈에 눈물이 금세 맺히며 그 사람은 벌써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 집 문 앞에 가겠냐? 라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장미는 그 말 속에 분명히 한 사람의 얼굴이 숨겨져 있다는 걸 느끼지만 더 묻지 못하고 수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나레이션이 깔리며 어른들은 이름을 말하지 않고도 누군가를 욕할 수 있는 방법을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장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어 그날 밤 나는 엄마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라는 말이 덧붙고 화면은 두 사람의 옆모습을 비추며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이번 회차는 장미 쪽에서는 빛 압박과 백호의 첫 본격 등장, 재벌가 쪽에서는 약혼 파동 이후 과거의 아이 이야기가 슬쩍 수면 위로 올라오는 하루로 마무리됩니다.